이양숙 교수님이 나오셔서 대창을 해주시면 같이 합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의 물과 백두 사이 모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정세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9월 3일날 49절을 맞이한 마린 5 해병용사를 드리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 자리에 호청균 선배님 계시면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군국동지 연합회 해병대 애국단 그리고 배수천 등 10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분의 연사를 모시고 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본회의 대장님이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김일두 회장님을 모시고 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김일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일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구나 지난 7월 31일 날 폭염이 계속되는데 체온의 기온하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서 탈원전 저지의 목표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실천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원자력 기술 평화적으로 이용한 원전을 폐기해야 합니까? 탈산 무기로 개발한 북핵을 폐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북핵을 폐기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원전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여러 여사분들께서 원전에 관련된 얘기는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분 안에 시간 제한 안에서 지나간 원전 우리나라 제1호기 고리 1호기에 대한 역사적인 눈물겨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61년입니다.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의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만나가지고서 고리고개로 배를 굽는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테니 미국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박 의장은 자유대안이 공산주의 국가 북한받아도 저 못 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서 북한의 발전량이 남한의 10배가 넘습니다. 남한은 10분의 1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케네디 대통령이 듣고서 그러시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세요. 그래서 박 의장이 저희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의회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벌써 서일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미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 1인당 소득은 아프리카의 소국보다도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미국 대통령 케네디 앞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지금 의회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미국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집중적으로 개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개혁을 위해 가지고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서 미국 대통령을 선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리 원자력이 착공되어서 그로부터 10년 뒤인 1971년도에 착공이 돼가지고서 18년 중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좀 금년에 만 40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여기에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 대표께서 보안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미국은 같은 동종의 시공을 40년이 아니고 60년, 80년으로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오래 쓰는 같은 원자로를 우리는 왜 40년 쓰고서 폐기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그만드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이번 탈원전 집회에 대해서는 동네의 집회 방법하고 좀 달리 이 40개의 원칙하에서 이 집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첫째는 목적성 집회. 과거 집회는 중구난방식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서 집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집회의 문제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유대안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도 집회 장소나 집회 방법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집회를 저희들이 해오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목적성 집회, 그래서 이 탈원전, 언론 매체, 안보 문제, 테스크포스팀을 조교연합에서는 조직을 해서 각 테마별로 집회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이 집회는 시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제2차 탈원전 집회를 개최하지만은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철회할 때까지 탈원전 집회는 지속적으로 거행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만 아는 얘기를 이 광장에서 떠들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공은 2030, 4050 세대들입니다. 6070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둘러보십시오. 2030, 4050 세대들이 여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강북, 광화문이 아니고 장소를 강남으로 옮기고 시간이 토요일이 아니고 평일날, 그것도 퇴근 시간에 집회를 갖는 것은 우리가 젊은 사람 2030, 4050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회가 끝나면은 삼성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절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차도도 행진을 하지 않고 일반 보행자와 같이 보행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티켓과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시민들이 바로 당신네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걸 보고서 당신네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본 집회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코엑스 광장 집회가 끝나는 대로 한 분도 이탈하지 마시고 피켓을 들고 힘드시겠지만은 강남역까지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이동복입니다. 금년 여름 아주 그 폭염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애국운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역시 계절은 계절이라서 날씨가 변했군요. 오늘은 한결 쾌적한 그런 날씨입니다.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이러한 쾌적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 함께 애국운동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몇 달 뒤면 또 추위가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지만은 바라건대는 추위가 오기 전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모든 일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는 탈원전 저지와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강북 시내에서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 사회에 좀 보수적이고 연만하신 분들이 나라 걱정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체를 묶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시국선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갖는 이 집회의 취지와 아주 같은 것이고 또 시국선언의 내용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시국선언의 몇 대목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사이에 이른바 체제 공통성을 만들어내서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는 정지 작업을 하려 하고 있다.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어서 김정은과 합작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이 안보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월남 패망의 도화선이 된 1973년의 파리 평화협정, 즉 베트남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협정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은 그 출발점이며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려 하고 있다. 지금 셋째,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복합적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비상구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의 제로 성장 시대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시장 경제를 의도적으로 파탄시키는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화한다면서 국민을 실험실의 쥐로 삼아 위험천만한 경제실험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직한 여성통계청장을 경질하고 후임의 코드 인사를 강행하였다.
국가 통계마저 맞춤형 조작 통계로 국민의 사실 통계 접근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임종석 집단은 드루킹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유린했다. 광장식 정치공작, 사이비 여론조작, 신종 산전선동 수법으로 국민의 눈과 이를 가리고 있다. 문정권의 정치 DNA는 거짓과 산전선동이다. 생맥주쇼, 테이크아웃 커피쇼, 독도 새우쇼, 트럼프 대통령 흉내내기 쇼 등 머릿속은 텅 비었고 쇼와 선전선동의 퍼피 감각만 살아남아있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오로지 우리끼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끼리만의 권력을 탐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감하신다면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이 시국선언은 4가지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낭독을 할 테니까 마지막 4글자를 3창을 좀 해서 우리의 그 지지 의사를 표명합시다. 하나, 문재인 정권은 불온한 밀실 헌법 개정 음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를 포기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 사법당국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자들을 지체 없이 수사하라. 하나, 문재인 정권은 성북핵 폐기를 견지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며 김정은과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포기하라. 대북 정책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의 전술을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기업 옥죄기를 중단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 창출에 매진하라. 하나, 문재인 정권은 UN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북 지원 사업을 백지화하며 국회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등에 대해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네, 사실은 이 시국선언 내용에 오늘 이 집회의 모두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거의 다 망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좀 살을 붙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에 지금 평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9명의 특자가 아마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위로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아까 제가 여기 오는 시점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말이 오갔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그 5명이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짐작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5명은 지난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만나고 돌아와서 서울에 와서 한 얘기, 그리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얘기,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거짓말 행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어떤 사기꾼들이냐? 600년 전에 임진왜란을 우리가 겪었죠.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 심유경이라는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이 사기꾼이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에 백을 끼고 이 항구에 나와가지고
그 소서행장을 대상으로 해서 강화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화협상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들에게 강화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어떤 거냐면, 첫째로 명나라의 황제의 딸 하나를 일본으로 시집을 보내라. 둘째, 그때 명나라가 이제 일본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 중단된 무역을 재개해라. 셋째로는 조선 반도의 4개도를 일본에 떼달라. 네 번째로는 조선의 왕자 2명과 대신 10명을 일본의 인질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명나라 조정에 가면은 이게 수락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신경이가 소생장을 따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편지를 내용을 개조합니다. 개조해가지고 그 명나라 황제한테 거슬릴 만한 얘기는 다 빼고 가지고 하니까 명나라 황제가 좋다. 그래서 단 하나의 조건을 거기다 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의 국왕으로 인정한다.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본에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역사 소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간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인간입니다. 그 인간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놨던 조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명나라 황제의 대답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짜가지고 뭘 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문맹입니다. 글을 읽질 못해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외국 사람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이야기꾼 한 사람이 꼭 읽어주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읽어주는 사람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주 이상하니까 어물어물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가 눈치는 천리받게 돼서 이게 내용이 이상해가지고 당장에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강화 협상을 깨고 그 다음에 조선반도 다시 찢어버리죠. 그게 정리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경이는 갈 데가 없어요. 명나라 조정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뭐 표적시 죽게 돼 있으니까 일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한양으로부터 부산으로 말 타고 달려오다가 명나라 군대한테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신의경의 강화 사기 조서였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꼴이 바로 신의경의 행각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은 속여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켰죠.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합의한 내용을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아주 없습니다. 내용이 있다면은 그 핵 문제에 관해서 그보다 앞서서 4월 27일에 있었던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해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아주 괴상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재확인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재확인된 4.1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아마 우리가 관심 있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3년 4월 30일자로 파리에서 베트남 전쟁의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을 위한 평화선언 협정, 소위 파리 평화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아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973년 4월 30일자 파리 평화협정에 의한 관계로 가져가기 위해서 합의한 것이 4.27 선언이에요. 그 4.27 선언을 정부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고 그걸 재확인하고 정부 대통령 자신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뒤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뒤처리를 폼페오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물려받았는데, 폼페오가 3번 평해가지고는 아주 이상한 대접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4번째 가게 됐는데, 4번째 가기 직전에 북한의 김영철이라고 하는 자가 건방지게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오히려 트럼프를 꾸짖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걸 모두 백지로 돌릴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폼페오가 태어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막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간의 이 회담, 이 대화하던 것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단된 것이 뭘 뜻하느냐? 그것은 미국 관계가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진전이 안 되면은 남북 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관계 개선이 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몸이 달아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5명의 특사를 평양으로 보냈죠. 이 5명의 특사를 가지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얘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정부 대통령한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얘기의 내용은 김정은이의 말과는 아마 동떨어진 얘기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 사이에 대화의 끈을 이어가지고 그 줄을 타고 이 남북관계에서 파리 평화협정과 같은 내용의 종전선언을 끌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연공화를 향해서 가는 결정적인 고비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끼어서 나와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탈원전 문제입니다. 이 탈원전 문제라는 것은 아까 몇 분이 말씀했지만은 대한민국의 먹거리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술 지략적인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이것을 남북관계를 빙자해가지고 지금 탈원전에서 이 산업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권리하고 있죠. 이 정도의 권리 가지고는 나가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다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의 이해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지 않고는 탈원전을 포함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어떠한 일도 해서가 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투쟁의 방향은 문재인 정권을 하루속히 청와대에서 나오도록 하는 대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가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는 폐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는 자는 이동국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Oh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에서 원전 수출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최연혜입니다. 네, 지난 여름 폭염 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이 구국의 여러분들 그 열의를 생각하면 정말 그 정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유례없는 그 폭염으로 많은 그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실 온열 환자가 4,000명에 이르렀고 또 그 사망한 분도 4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우리가 몇 년 전에 메르스 사건으로 얼마나 국가가 노심초사했습니까? 그 메르스 사건 때보다도 많은 희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도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시초에 불과합니다. 이 여름의 폭염, 무엇을 말하자면요, 앞으로 이 전력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누구만 고생하느냐, 누구만 죽어나가느냐, 결국 서민만 죽어나간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 공급이다 하는 것을 저는 알려준, 아주 경고해준 폭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탈원전 정책 노래만 계속해서 타령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온 국민이 다 죽어나가야 제정신을 차릴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방금 전에 그 우리 존경하는 이동복 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싶어도 이렇게 참 망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지금 한두 가지 걱정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이렇게 내몰고 있지만 특히 이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을 미래를 말살시키는 망국의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국회 자원인에서 문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정부가 맨날 하는 말이 독일을 쏜다고 있다. 독일과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독일에서 10년을 공부해서 전형학 박사를 따고 독일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정말 독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핵을 정말 한 것인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핵을 엄청나게 하다가 밥을 판다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 뒤에 뭐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형만 했다. 400만 적자라는 거예요. 그럼 50년 될 때까지 적자라는 거예요.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런 데 쫓아 아유, 선배. 저 경기 예. 여기 우리 11명 조심 쉬어야
16회입니다. 이거는 정말 완전히 무식한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이게 무슨 정말 거대한 숨겨진 의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만일에 이 정부가 이 새로운 정책을 계속하면 대한민국에 블랙아웃이 온다는 것입니다. 블랙아웃이 뭐냐? 여러분 멀리 딴 데 볼 거 없습니다. 북한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에 그 야경 사진을 보시면 뭐 중국, 러시아, 뭐 대한민국 다 대나처럼 하는데 북한만 바로 편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정말 이런 무시랑 태양광이랑 있고 어디서 들어올 수 없는 사실 이런 거만 있고 우리가 북한처럼 영동고등학교는 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 자부운전하실 필요도 없고 정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탈원전 정책을 하면 반드시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이 정부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가스는 원전의 3배고 태양광은 4.5배입니다. 그러면 비싼 전기를 가지고 싼 전기를 몰아낸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이 정책을 쓴 독일이 전기요금이 프랑스의 2배입니다. 프랑스는 원전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프랑스의 2배고 우리나라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2.8배의 전기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검증이 됐어요. 뭐 이론으로만 안 올라갈 거다 이게 아니라 독일에서 해보니 전기요금 인상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다 판명이 난 사실이고요.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산업이 다 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싼 전기요금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는데 이 전기요금이 오르면 정말 우리 기업은 맞은 데 또 맞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서민들 올여름 고생한 것은 정말 이제 맛보기고요. 앞으로 정말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이 탈원전을 해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어떤 고생이 다가올지 고통이 다가올지 정말 우리가 단단히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맛보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모두 나서서 국민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많은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젊은이들이 그 나쁜 정보, 편혹된 정보, 선동된 정보에 의해서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얘기해주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정말 몰랐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달라. 책도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제가 이제 책까지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 교수님, 저 회장님께서 젊은이들과 생각을 나눠야 한다 하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그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국민을 함께 설득하자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요. 또 탈원전 정책은 일자리 말살 정책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요새 언론에 매일 나오잖아요. 이번 정부가 원정 신한울 3, 4, 5기, 천지 1, 2, 5기 이 계획된 것 지금 많이 돈도 1조, 2조 원이 들은 이 원정을 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돈도 문제지만 이 원전 4기를 안 함으로 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4만 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만 가지고도 10년 안에 10,000명이 준다. 벌써 금년부터 1,000명씩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런 지금 그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내세운 게 뭡니까? 대통령이 첫날부터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일자리 정부라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일자리 말살 정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재생에너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원전 분야 일자리가 줄어도 그 태양광에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태양광 산업은요 전부 중국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광이라는 그 패널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하이테크의 반대 로우테크 기술로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 이 태양광 패널은 모든 게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 그 캐퍼가 전 세계 수요의 2배를 생산하고도 남는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태양광 패널을 확대 정책을 하면서 보조금까지 주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결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독일은 2014년에 태양광 패널 생산하는 주변업체가 다 망했습니다. 2014년에 하나 남았던 거 망하면서 완전히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현재 독일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90%가 중국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중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보나마나 우리가 애쓰고 우리 원전을 지져가지고 태양광 패널 한다면서 중국을 매겨 살리고 중국의 일자리 만들고 이런 꼴이 된다. 우리 경고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죠? 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면 굉장히 친환경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혼자서 운영을 못해요. 이게 너무 인간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백업 발전소를 유지해야 되는데 원전을 안 하면 가스나 석탄을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CO2 배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태양광과 풍력을 가장 그 높은 발전 비중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CO2 배출의 아주 주범이라는 불명의 국가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CO2 배출량이 프랑스의 2배고요. 우리나라보다도 CO2 배출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기후변화, 이 환경변화에도 역행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정책이다 하는 점을 제가 우선 간략하게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것 4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죠? 네. 이 정책
정말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고요. 정말 우리 원전 산업은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하시지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공밖에 없는데 이런 원전 산업을 통째로 사용 선고를 내리는 이런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저는 진시황대의 분서 개념보다도 아주 폭력적이고 정말 무자비한 이런 정말 그런 정책이다. 이것은 반드시 저지해야 되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구국 연합회에 저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콘서트를 하는데요. 그날 제가 탈원전 정책 포기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사인을 연명을 받아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에 관한 이제 법안도 하나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어떤 사익이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것을 살려내야지만 된다.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덧붙일 말은 많은 분들께서 제가 국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설마 몇 년 탈원전 해보고 이게 나쁜 게 이제 밝혀지면 그때 가서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홍보 막 그렇게 선전을 해요. 60년 가니까 괜찮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산업계를 파악을 해보니까 원전 생태계가 길어야 3년이면 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생태계가 다 무너져서 이게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5년 후에 이것을 다시 살리려면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수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다 망하고 기술도 인재도 다 중국이나 어디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가 정말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길이 없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멈추지 말고 더 강렬하게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국가를 살리는 이 탈원전 반대 운동을 전제해 나가 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과 함께 저도 힘을 합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지금 세계 최강 한국 원전 산업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세계 최고의 안전성이 보장된 제3세대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원전 국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신고리 3호기가 세계 최초로 제3세대 원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신고리 4, 5, 6호기, UA 2기 모두 제3세대 원전입니다. 최고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등 그들 국가도 각각 독자적인 제3세대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나 강화된 안전 요건에 따라 몇 배로 증가된 공사비와 공사기간으로 인해 아직까지 몇 년째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독자 모델을 가지고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위시해서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6개국뿐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강 원전 수출국입니다. 국제원자력 기구와 세계 원자력 협회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대 500여 기의 신규 원전이 또 장기적으로 1000기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려 3,000조 원의 원전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5만 불, 10만 불 시대를 열어
우리 미래를 이끌어줄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우리 후손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입니다. 이런 원전 산업을 탈원전, 탈석탄하고 되지도 않는 신재생 에너지와 말도 안 되는 LNG 확대 정책으로 원전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켜 3천조 원의 원전 시장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 하나는 탈원전 국가 원전 수입할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국내 신규 원전 백주화로 순식간에 연관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고급 설계 기술 인력들은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국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50여 년간 쌓은 우리 원전 기술은 완전히 소멸되어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가 없어 벌써부터 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의 원자력과 지원 제로로 만드는 등 앞으로 급속하게 붕괴되어 가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설계 수행이란 잘못된 용어를 내세워 미국은 60년 이상 운영하고 80년까지 쓰고 있는 원전을 작년에 고리 1호기 조기 정지에 이어 올해에는 7천억 을 들여 2022년까지 법적 운전이 가능하며 아직도 20년 이상 더 가능할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봐가면서 35년 만에 조기 정지하는 망국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원전에는 설계 수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설계 원전 수용을 오도하게 만드는 미국, 한국 원자력법에도 없는 잘못된 설계 수용이란 용어를 내세워 앞으로 인허가 수용이 다 된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를 수용 연장 금지라는 명목으로 모두 조기 폐쇄하게 하고 신규 원전도 안 짓고 해서 신고리 569기가 인허가 수용이 다 되는 2082년에 되면 완전히 원전 제로 상태가 됩니다. 정말 황당하고 무지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설계 수용이란 잘못된 거짓 용어에 속지 맙시다. 현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인데 전 국토의 70%에 달하는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훼손된 산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소위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에너지로 불리는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은 이미 몇십 년 전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시도한 바 있으나 태양열 직기판에서 나오는 1급 독성 물질인 카드뮴, 크롬, 납성 등이 바람의 원인을 만들어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해외에선 오래전에 취소된 국책 사업입니다.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원자력 일자리를 빼서 유해물질 범벅인 중국산 패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110조 원의 예산 책정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태양열 직기판은 품질도 불량하여 뜨거운 태양열에 녹으면서 특급 독성 물질을 발생시켜 바람이 불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비가 오게 되면 땅으로 흘러내려 토양을 해치고 농작물을 중독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태양열 직기판의 수명이 짧아 1년 뒤에는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널려있는 유해물질 덩어리인 태양열 직기판을 무슨 수로 수거하며 어디다가 처리해야 됩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무슨 돈으로 매번 직기판을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독성물질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10중 8구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문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LNG를 중심으로 전환하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인데, 불완전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백악 전원으로 LNG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LNG를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전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LNG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및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는 양호하지만 원전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LNG는 메탄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이와 같이 LNG 발전은 지구온난화 방지 측면에서 석탄 발전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또 LNG 발전은 우측성 초미세먼지를 생산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청정에너지라고 말할 수 없는 짝퉁 청정에너지입니다. 현 정부 정책의 신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0% 생산 목표는 현실성이 없어 결국 백악전원인 LNG로 우리나라 전력의 90% 이상을 생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돼 결국은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죽이고 LNG 발전소를 세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는 어떤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나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액화 천연가스인 LNG는 한정된 매장량으로 공급뿐 아니라 운반 비축 등 문제로 안전성이 매우 심각합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한 것이 LNG 발전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안보가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불안전한 LNG로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선 나라인 우리나라 실제로는 국산 에너지와 마찬가지인 원자력만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바라옵건대 원전을 살리는데 모두 동참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정리해서 간단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나, 세계 최강 한국 원전 산업 붕괴시켜 원전 수출 가로막는 신규 원전 6기 백지 건설 백지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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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탈원전 국가 원전 수입할 국가 없다. 3천조 원 원전 시장 걷어차는 탈원전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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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직도 20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 35년 만에 조기 폐쇄하는 망국적인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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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원전에 설계수명 없다. 설계수명이란 잘못된 용어로 원전 조기 폐쇄하는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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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환경 파괴 유독성 발암 물질로 전국 식수원 국토 오염시키며 폭발적인 전기요금 상승시키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 확대 정책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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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원자력 일자리 떼서 중국선 태양광 풍력 일자리 만들어주는 태양광 확대 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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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 붕괴시키는 가짜 청정 에너지 액화 천연가스 LNG 확대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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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지막 연사십니다. 굉장히 기다려진 시간일 겁니다.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본부장을 지내신 한국에 살아있는 원전의 배우십니다. 이성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세 분의 연사께서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되는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 중에 특히 설계 수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계 수명이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전부 다 죽고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강 선고를 내렸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역사는 19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도입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1958년도에는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자력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해외 원조를 받아서 237명의 요원들을 선발해서 해외에 보내서 원자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발전 원자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리리 올드를 197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발표할 때 그 행사에 한국전력 직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시작한 60년, 지난해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말살하는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얼마나 고려한 일입니까? 60년 동안 키워온 원자력 기술을 하루에 다 망가뜨려버리고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와서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를 하는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만이 아니고 돌아가는 발전소 전부 다 세우고 어떤 수명이 지나면은 더 계속 운전을 못하도록 하고 건설하는 것 전부 정지하도록 하고 결국은 원자력을 갖다 다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탈원전 하는 사람들, 환경론자 200~300명 왔는데 전부 박수를 쳤습니다. 원자력 한 사람은 10손가락 한 밖에 안 돼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거짓말 대국민 연설이었습니다. 이런 사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지진이 나서 사고 났다. 이거 완전한 거짓말 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 들어간 얘기입니다. 한국의 원자력이 지진돼 있으니까 곧 지진에서 전부 다 문제가 될 거다. 이걸 옆에 두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화가 났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이 거짓말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두 번째는 원자력 사고 나서 1368명이 또 사망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더 화가 났어요. 어떤 근거에서 원자력 사고 죽었냐고. 한 명도 죽은 예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거짓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리 원자력 2호는 설계 수명이 다 돼서 연구 정지를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계 수명이라는 말은 원자력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원자력 법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원자력 연방법 펜시에파 거기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아무 그런 용어로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 데는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기술적인 평가 또 경제적인 평가 두 가지 요소에서 결정을 해서 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 세워놓으니까 원자력 발전소하고 경쟁을 할 상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반독점법에 의해서 40년까지 운전하고는 앞으로 계속 운전은 다시 허가를 받아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인허가 수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로서는 이것이 자산이니까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40년 동안의 감각기간 투자한 자본을 다 회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40년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40년하고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원자력 발전소는 40년 수명이 다 된 발전소에 48개 발전소가 지금 6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84개 원자력 발전소가 60년 운전하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8개 원자로는 80년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적인 수명, 경제적인 수명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기술을 60년간 우리는 키워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는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선 산업 다 망했습니다.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이제 한 가지 남은 거는 반도체 아닙니까?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에 따르면은 전 세계 기술을 모조리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다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원자력은 세계 최강.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중국을 제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완전한 기술 자립을 다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비전은 원자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을 한다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APR-1400 140만 킬로와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체코, 에집트 수출을 한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출하는 것은 유럽의 사용자 요건이라는 EUR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 요건을 다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 USNRC, 미국 원자력 안전규정위원회 APR-1400에 대한 기술 검사를 요청해서 80% 이상이 통과했습니다. 금년 말이면은 완전히 승인이 나오면은 미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APR-1400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수출을 주도를 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APR-1400 아니고 거기에 10만 플러스해서 150만 킬로와트 APR 플러스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를 다 끝내서 수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척과 영덕에 8개를 건설하려고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가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4세대 원자로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100년대에는 태양과 같은 핵융합 원자로 전 세계 6개 국가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거기 참여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2050년대 되면은 실험이 다 끝나고 우리 대들에 가면 K-스타가 해가지고서 핵융합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끝나면은 에너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태양과 같은 핵융합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을 지금 불란사의 카다라치 연구소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핵에너지밖에 없고 이것은 무한합니다. 화석연료는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화석연료를 다 없어지고 화력발전소, LNG, 석유 전부 다 없어집니다. 원자력은 영원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원히 가는 원자력을 다 없애야 됩니까? 그래서 설계 수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은 원자로의 용기의 재질이 얼마나 성능이 오래 갈 수 있냐 이것을 평가해서 수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다른 기기는 다 바꿔쳤습니다. 터빈 발전기 다 바꿔쳤습니다.
원자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자로 용기의 재질을 계속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평가해서 40년 발전소가 20년 돼서 60년 가고 60년 발전소가 또 평가해서 80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영광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전부 미국에서 똑같이 미국의 기준에서 미국에서 만들어 들어왔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60년, 80년 원전에서 왜 우리 40년 하고 전부 없애야 되느냐 합니다. 그래서 설계 수명에 따라가지고서 원자력 발전 폐기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인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에서 발전소 수명은 결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못해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박 2일, 2박 3일을 얘기를 하셔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간단하게 줄이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탈원전 저지를 위하고 원전 재개를 위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나라 지키기 총장님께서 성명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탈원전 성명서. 에너지 정책은 한 번 정하면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 중차대한 정책입니다. 원전 백지화는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을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를 계속 속이면서 원자력 핵폭탄을 만드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원자력을 평원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후진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룩하게 되었고 여기에 세계 제1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큰 지연을 한 것입니다. 고교연합과 건국국 동주회는 작년 정부의 10월에 5, 6호기 공사 중지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정도하여 목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탈원전 저지 및 원전 강국 건설을 위해 일로 매진해야만 합니다. 그 첫발로 설계 승인이라는 미명 아래 폐기 결정된 보리 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주장하며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앞서 연사분들께서 자세히 설명드릴기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탈원전 저지 및 원전 강국 건설 촉진대회 드림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전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국도 유럽도 인정한 한국의 세계 제1의 설계, 건설, 제작, 운영, 보수의 원자력 기술을 무시하고 원전 안전을 문제 삼은 문근태 인천부는 탈원전 정책을 무조건 철회하라! 하나, 원자력을 핵폭탄 제조에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 핵 제거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원자력의 고부가 가치 산업화 이용으로 경제 대국을 이룬 대한민국의 원전은 계속 육성 발전시켜라!
하나, 탈원전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대체할 경우 첫째, 한전 단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계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출 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둘, 화석 연료의 지구 온난화와 미세 문제. 셋, 유사시 수입 에너지 문제로 야기되는 에너지 안보 문제. 넷, 자연 환경 조건이 지배를 받는 불안정한 전기 공급 문제. 다섯, 신재생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자연 환경 파괴 문제 등 제반 문제를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향후 3,000조 원의 원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원전 산업 경쟁력을 다른 자유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반도체를 이어 산업한 원전뿐임을 정부는 인정하고 계속 육설 발전시켜라! 하나, 국내 원전은 안전 문제로 탈원전하면서 수출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첫째, 해외 시장에서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둘째, 국내 우리 기술진들의 설계, 제작, 운영 보수의 원자력 기술 생태계를 와해시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을 인정하라! 하나, 기존 원전을 설계 수명이란 이름으로 폐기하는 것은 온전히 부당하다. 폐기 결정된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기술 전문가 집단의 자녀 수면 진단으로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라! 2008년 9월 5일 나르치비 고교연합 군전문 구국 동지연합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자유민주국민연합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연합 대한민국 수호 불교도 총연합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을 대표하여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 김일두 대도. 한 분도 빠짐 없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대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제대 경기고 김영일 대표님, 성남고 이준고 조직국장이 리드를 하고, 경기고, 경기상고, 경기공고, 경복고, 경성고, 관악고, 배재고, 사대부고, 성남고는 제1제대니까 지금 빨리 이쪽 앞으로 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장님 제대 지휘자께서는 반드시 각 제대별로 전단지 나눌 이런 두 분이 전단지를 확보하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각 제대별로 전단지를 확보하여 두 분씩 전단지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주자에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해줘서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의 전기가 공짜로 제2제대 그리고 개성공단 동진 경동고 대표 김영걸 경동고 세금에서 나가고 있는 학교는 경동고, 고등고, 인천고, 중문고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충격이 좀 많이 컸거든요. 제1제대는 지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1제대는 지금 빨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세금이 지금 비가 제1제대는 차량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치했던 것들이 산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망가졌는데 그 살림 망가진 건 누가 책임질 것이며 나중에 원상복귀하려면 박정희 대통령 제1제대는 경기고, 경기상고, 경기공고, 경복고, 경상고, 관악고, 예제고, 사대부고, 성남고 이거에 대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게
원전을 없앨 경우 이게 국민 세금으로 다 책임 부담이 되는데 지금 당장 그걸 우리가 몸으로 겪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후대가 이걸 다 어떻게 앞으로 와서 정리해 주십시오. 으로 인해서도 처음에 우리 국민을 속였던 건 공짜급식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그게 세금급식이었잖아요. 지금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을 중단하게 됐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것에 대한 인식은 전혀 시키지 않고 무조건 중단하겠다고만 합니다. 그런 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 아무도 정부 누가 책임지겠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2열 정도로 해주십시오. 2열 정도. 그리고 저 전단지 하실 분, 석탄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 1조에서 전단지 하실 어마어마한 분 두 분은 세금이 국민들 좀 몰래 나와서 전단지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고 있는지조차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북한의 방북한 인사들이 어떤 뒷거를 해고 와도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일전에 출발해 주세요. 2월 정도로 서수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정도로 도로를 점거하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2월 정도로 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홍이 엄청난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 16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 뭐 하셔? 전주고등학교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팀 들어왔다.
국물합쳐장게 난리네 난려. 예. 아 우리도 깃발 들고 나와야 되는데 난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수고하십니다. 26팀이 좀 연수가 어떻게 되나? 성녀부 아닙니까? 재호랑 조금 앞쪽으로 나와. 앞쪽으로 나와. 제가 원래 여학교 선생을 했어 옛날에. 아니 바로 전화가 바로 이거. 내일 봐. 우리야. 아 이거 정말 선배님 정말 복장교회 선배님이에요. 아이고 저도 대선배님. 우리한테 아니 어제 저기 왔었지 간도 원래 거기서 봤는데 경찰관도 내가 물어봤거든. 이거 어떠냐 했더니 이게 맞대. 이게 맞대 경찰관. 그렇지.
원전을 가동하러 원전 사수 여러분들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래 여러분 세계시장 3천자 시장 원전 사수 원전 탄성 여러분 젊은 분들의 여러분들의 미래 먹거리 여러분 원전 시장입니다. 세계 추세가 여러분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은 여러분 다 한발 가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정권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현실이 진실입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 국민 몰래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왜 국민 몰래 원전을 가동합니까? 원전 없애는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주겠어요. 암지 했잖아. 3대 암지. 2열. 지금 2제도 3제도 떡이 돼 있나? 수고하셨습니다. 오 왔네. 아이고 영수 형. 잘 좀 찍어주라. 많이 들었어요. 형님하고 둘 너야. 형님들하고 같이 있었어 봐. 됐어. 오케이.
좋은 일이 하나 정도만 포기하고 나오지 다른 놈들은 다 어디 보세요.